이번 시간에는 산지관리법 그 주요 판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판례부터 말씀드리냐?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죠. 산지인지 여부는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이게 이제 이전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3일자에 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17년 6월 3일자 이후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목이 임야이면은 무조건 산지, 이게 요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개정 시행된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그 행위가 2017년 6월 3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인지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전 판례를 적용할지 말지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판례를 두 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88도 868 이렇게 해서 도가 3심이죠.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되어 있죠. 88년도 대법원에 868번째로 접수됐던 사건. 산지 여부는 지목 불분하고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구분한다. 이런 취지로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지인지 여부는 산림인지, 과거에는 이제 산림법이었으니까 산림인지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료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 지목과는 관련 없이 사실상 이게 산림인지 논인지 밭인지 주택인지 그런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 토지 대상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현상은 실제 현재 상태는 산지나 산림이 아닐 경우에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될 경우에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지속될 경우에 일시적이 아닐 경우에 이때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지만 그 산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건 토지는 1950년대에 토지 소유자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밭으로 개간함으로써 그때 이미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래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까지 설명을 하죠. 서북쪽 산과의 사이에 돌담을 밭으로 개간해가지고 밭으로 개간하면서 다 뒤엎어버린 거죠.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했다. 그래가 이제 주변 상황을 계속 설명을 해요. 경작지와의 사이에 경계를 만드는 한편 개간 토지의 북쪽 부분은 어떻고 저기 뽕나무밭, 과수원 그 밖에 농지 등이 있어 이미 농경지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민가까지 들어섰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자체의 현상으로 보나 그 주위 토지의 현상에 비춰보더라도 그 사건 토지만 본 게 아니라 그 주위 토지까지도 봤죠. 이래가지고 반영을 한 거예요. 농지에 해당되면 되었지 산림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을 가지고 이게 산지인지 아닌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산지인지 아닌지 법원에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그 일선 행정관서라든지 이런 데서 그거를 이게 산지 전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행정처분을 한다고 그러면은 불법 산지 전용이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행정처분을 당하는 당사자는 그게 아니고 이거 산지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법원까지 가야 이게 결론이 나는 그런 좀 불편한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거죠. 자, 이 사건 토지가 산림법 소정의 산지가 토지 현상, 사실상의 현상으로 보니까 산지가 아니야. 산림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토속 채취 행위를 하든 이거는 산지가 아닌 곳에서 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산림법을 적용할 그런 여지가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판례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뭐 행정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너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담당자들도 아니면은 당사자들도 이거 산지 아니야? 서로 이렇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2017년 6월 3일부터는 지목이 임야이면은 무조건 산지로 하겠다. 이러면 이제 구분하는 건 쉽죠. 이렇게 구분하면은 구분하는 그 기준은 명확히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 2017년 6월 3일부터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그런데 아직 하급심 판례 보면은 2020 남부지방법원 2020 고정 1592 1심이 고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정자라는 것은 약식명령 벌금을 내세요 약식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 번호가 고정으로 되는 거예요. 고정. 단독사건은 고단, 합의사건은 고합. 이래가지고 고자는 형사사건 1심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3 이후 지목이 임야하면 무조건 산지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판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공원 및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산지관리법도 여기 들어가 있겠죠. 죄명이 여러 개인 거고. 2020년 12월 달에 2017년 6월 3일 이후에 선고한 사건. 이렇게 이후 행위에 대해서 선고한 사건. 여기 산지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됐느냐. 2016년 12월 2일 날 개정이 돼서 2017 6개월 후에 이제 그 시행되기로 해가지고 2017년 6월 3일 날 시행이 된 거예요. 산지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토지. 이렇게 여기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 지목이 임야이면은 산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판결에서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 사건이면은 아까 그 대법원 판례와 같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의하면은 산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산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임차할 당시 이미 골프 연습장 또는 공터로서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태가 일시적으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그 대법원 판례에 맞춰서 여기다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법원 판례 여기에 아까 그 앞에 대법원 판례하고 같은 취지예요. 여기 2009 다 11556 다는 민사사건은 가나다예요. 형사는 고노도라 그랬는데 민사사건은 가나다 해가지고 민사사건에서 서로 그 다투면서 그렇게 아까 앞에 있던 그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례들이 여러 개 있겠죠. 서로 다 인용하고 그러는 거니까는 해가지고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었다. 이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지관리법이 2016년 12월 2일 날 개정되고 2017년 6월 3일 날 시행되면서 그 산지의 정의에 대해서 2조 1호 과목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정 취지는 뭐냐? 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지와 관련한 법령 적용상의 혼란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죠. 이것을 해소하려고 해소함에 있으므로 이 법률 개정 이후에는 지목이 임야인 이상 그 사실상의 현상, 여기는 형상이라고 그랬고 어딘 또 현상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용어를 같은 취지로 쓰는 거예요. 관계없이 이를 산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래서 2017년 6월 3일 이후에 6월 3일 그날부터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불법 산지 전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3일)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2017년 6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산지인지 아닌지는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구분했고 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는 지목이 임야이면은 무조건 산지로 본다. 요지가 이와 같은 그 판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